네,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던 비가 현재는 대부분 약해진 상태입니다.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확대될 전망인데요. 이렇게 이번 장마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할 예정인데 왜 그런 건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. 예. 자, 어제는 맑고 덥더니 오늘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그야말로 날씨가 상당히 좀 변덕스러운데 일단은 지금까지의 장맛비 상황을 좀 짚어보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6월 20일부터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됐고, 네. 대신 중부지방은 남쪽에 비가 내릴 때 폭염 속에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지난 주말 6월 29일 날 장마가 시작이 됐으니까 올 여름 장마가 이제 뭐 어떤 그 시기적으로 늦다거나 빠르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시작이 됐는데요. 예. 통상 우리나라가 이제 1년에 한 1,300에서 한 1,400mm 비가 내리는데 6, 7, 8 여름에 1년에 내릴 비의 한 60에서 70% 정도가 여름에 이제 집중이 됩니다. 예. 그 중에서도 이 장마 때 약 한 25에서 30%가 장마 기간에 내리는데 벌써 제주도나 이 남부 일부 지방에는 그 장마가 시작된 이후 벌써 300mm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. 그래서 올해 장마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그런 장마 형태 보이고 있습니다.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장마 전선상으로 저기 인도양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그 비의 원료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발달한 비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한 하루 정도 소강 상태 들다가 지금 이제 북한 쪽으로 다 이 저기압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 시간 현재는 비가 약해졌거든요, 중부지방. 그런데 이 밤이 되면 또 이제 서쪽에서 그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이동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난 그 7월 13, 14, 15 충청도에 500mm 넘는 비가 내려서 그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이랬잖아요. 이제 그런 형태의 비는 오늘 밤은 내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남은 그 장마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사태가 또 재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전반적인 장맛비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앞서 저희가 이제 뉴스 초반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도 연결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소강 상태지만 내일 오전까지 좀 비가 내리고 그칠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7월 2일 시점에서 한 열흘 이내 범위가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인데 그 뒤까지는 이제 뭐 그 예측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요. 계속해서 이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그러니까 그 전선이 어디에 있느냐 또 이 전선상에서 저기압이 강한 저기압이 어떻게 발달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강수량이 이제 언제 집중될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. 앞으로 한 열흘 전망해 보면 계속해서 정체 전선 영향 속에서 장맛비가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그런 날씨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장마 또는 이렇게 이제 많은 양의 비가 올 때 좀 주의 사항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많은 양의 비가 올 때는 지하차도나 하천 근처는 피하는 게 좀 좋겠죠? 그렇습니다. 우리가 매년 그러니까 지난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한 4명인가 사망자가 생겼죠. 작년 그 오송 지하차도 그런 사례에서 보고 또 2002년도에 태풍 흰남도 올 때 포항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. 자, 이렇게 해서 자, 비가 지금 장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자, 오늘 밤은 그런 식의 강한 비는 분명히 내리지 않을 겁니다. 그런데 그런 어떤 호우특보가 발령이 돼 있으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가급적 이제 빼놓는 데거나 또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지하차도를 통과할 때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보이면 당연히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고 만약 속에 있을 때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어떤 물이 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 놨다가 그런 어떤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.
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네. 계속해서 좀 비가 많이 내렸기 네.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좀 약해진 상황 네. 아닙니까? 네. 이럴 때는 특히나 또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산사태라든지 그렇습니다. 토사 유출 피해에 대해서 네. 상당히 좀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.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? 그렇습니다. 이제 매년 반복이 되는데요. 여름철에 장마 기간 중에 특히 장마가 끝난 뒤에 또 태풍이 오는 기간 중에 많은 비가 올 때는 이제 모든 집안이 물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그런 어떤 그 집안이 약해져 있는데 이제 산사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. 인근에 어떤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다거나 주택지를 이렇게 닦았다거나 인간이 손을 댄 그런 곳에 있는 곳은 분명히 많은 비가 오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거든요. 예.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름철 매년 겪고 있는 어떤 그 침수, 요즘엔 옛날처럼 산 계곡에 야영하다가 어떤 피해 보고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옛날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여름철이면 늘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각심을 갖고 그런 비가 오면 이제 계곡에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. 예. 요즘에 늘 발생하는 게 서울, 강남 2년 전에 침수 이런 거 보면 이제 지하 주택, 지하 주차장, 지하 차도 어찌됐건 인간의 활동으로 지하에다가 뭘 시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쪽이 되면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낮은 곳으로 빗물이 몰려서 이제 넘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어찌됐건 이제 지금이 시작된 단계거든요. 예. 지금은 비가 끝나는 단계가 아니고 올해 장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혀 비가 많이 온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이런 경우는 요즘은 없거든요. 충분히 예고가 되고 널리 조심하라고 알려진 상태에서도 피해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철저한 대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아마 지하차도의 그 지하 주차장 같은데 그 하수구 막힌 데 없는지 이런 거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. 예. 지금까지 이제 지하차도와 하천 근처와 관련한 주의사항들 네. 그리고 산사태나 토사 유출 피해와 관련한 주의사항들을 짚어봤다면 네. 혹시 그 밖에 또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만한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대도시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1시간에 네. 100mm 이상 지난 2년 전에 강남에 침수된 그런 사건처럼 자 도로가 이게 잠겼을 때 차가 이제 운행을 멈추고 서 있어야죠. 만약 여기가 자기가 다니던 도로라고 해서 갔다가는 그 맨홀 같은 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그 도시에서의 피해. 농촌 강하천 주변은 뭐 늘상 얘기하듯이 인근 넘쳐가지고 농경지 침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농촌에서는 그런 어떤 물고 관리 같은 거를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우리가 늘 이제는 여름철에 늘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다 잘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알고서도 이제 그런 피해가 또 발생을 하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. 예. 다시 한번 이런 주의사항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런가 하면 앞서서 이제 올해 장마의 특성이 전형적인 이제 장마 형태를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장마의 특성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네. 그 여름철에 특히 장마철에 이제 비가 내리는 거 약 한 달간 끊임없이 한 달 내내 비가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. 지금 나타났듯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그런 형태 장마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. 우리나라 그 과거의 여름철의 강수 형태가 뭐 이런 형태로 어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를 보였거든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여름철 비 오는 걸 여기 내렸다가 또 여기 내렸다가 게릴라들이 마치 도시전할 때 여기 출현했다 저기 출현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올 역시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 패턴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. 그런 발생 빈도가 과거보다 더 이제 빈도가 더 잦아졌고 또 한꺼번에 쏟아붓는 비의 양이 더 많아졌고 또 전형적으로 과거에는 장마 기간에
장마 끝난 후보다 장마 기간이 더 많은 비가 왔는데 요즘에 최근 한 20년 이후에는 장마 기간보다도 장마 끝난 이후에도 장마 기간보다 더 많은 비가 오는 그런 여름철 그 강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올해도 그럴 형태로 아.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. 예. 비가 강하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해서 도깨비 장마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럼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건 역시 이것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입니까? 그러니까요. 우리는 이제 기후 변화 이전에도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장마 기간 또는 장마 끝난 여름철 강수 형태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한 발생 빈도가 더 많아진 그런 최근 강수 여름철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올해 그런 연장선상에서 올여름에도 그런 식으로 국지적으로 특히 이번 장마 지금 계속해서 정체전선 형태를 보면 저 인도양으로부터 고온다습한 수증기들이 계속 그 정체전선상으로 고온다습한 수증기들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. 좁은 띠 모양의 그런 어떤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그런 강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. 작년 7월 13일, 14, 15일 날 충청도에 3일간 500mm의 비가 내렸을 때 형태가 그런 어떤 선형, 띠 모양의 비구름에 놓이면서 그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처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면서 3일간 500mm 넘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 역시도 지금 이 정체전선상에서 지금 한 일주일 뒤에 어디에 그런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지금 형태의 어떤 기상학적인 그 정체전선의 배치 형태를 보면 앞으로 그런 조건만 맞으면 하루 이틀 띠 모양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올 장마 앞두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지금 이제 장마 초반이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데 이제 평년의 3배 가까이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이렇게 많이 내리는 이유는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? 뭐 과거보다 이제 강수량이 더 뭐 평년보다 2배가 많다, 3배가 많다는 건 사실인데 그게 하나의 기후 변화의 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. 예. 자,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과거보다 많아졌거든요. 그래서 원인만 제공이 되면 지금처럼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고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 우리나라 부근에서 지금 부딪히는 게 그 정체전선상의 어떤 형태거든요. 자, 이렇게 원인만 제공이 되면 그런 과거보다 따뜻해진 만큼 그 안에 과거보다 더 많은 수증기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시간에 내리는 강수량의 기록이 깨진다거나 하루에 내리는 강수량의 기록들이 깨지는 형태가 이제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예. 일각에서는 이제 장마라는 단어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강수 형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형 우기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? 네, 진작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. 지난 1998년 7월 31일 기상청이 7월 30일 날 장마가 끝났다라. 그때는 언론이 제가 기상청에 있을 때인데 장마가 언제 끝나냐가 아주 그냥 그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여름 방학이 되고 휴가 뭐 이런 뉴스를 전할 7월 30날 이제 장마 끝 이런 보도가 발표를 하니까 7월 31일 큰 일면에 장마 끝이라. 그날 저녁에 지리산에 엄청난 폭우가 와서 한 100여 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거든요. 네네. 자, 그때 이후 이제 기상청이 장마 끝났다는 얘기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합니다. 왜냐? 장마가 끝났다고 그래서 비가 이제 더 이상 안 온다 아닌데 국민들은 자꾸 장마 끝? 그러면 이제 비가 안 내린대.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장마라는 거는 하나의 그 어떤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에 나타나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이에 봄과 여름 사이에 있는 한 5계절, 계절의 한 형태인데 그 이후부터 장마라는 용어를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있지만 그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장마가 언제 시작되고 장마가 언제 끝나고를 기상청이 발표하지 않기 시작했어요. 학계에서는 장마의 형태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. 이제 옛날에는 뚜렷한 장마 형태가 뚜렷했는데 지금은 뭐 시작과 끝도 뚜렷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또 끝난 뒤에 비가 더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
우리도 이제 장마 이거보다는 그런 어떤 여름철에 내리는 그런 어떤 형태를 우기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1년에 내릴 비의 한 60, 70%가 여름에 내린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지만 그 가을과 겨울, 봄은 뭐 비가 자주 안 오니까 일종의 건기고 여름철은 뭐 굳이 장마 이렇게 형태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기 예. 때문에 그 장마라고 하는 약 한 달간 어떤 특징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뭐 우기라는 그래서 여름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장마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 질문을 드려볼까 했었는데 네.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는 이제 대개 이제 열흘 이내 범위 내에서고요. 이게 이제 장마에 영향을 주는 어떤 조건들, 여름철의 날씨의 조건들이 우리 한반도 위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많이 심지어 저 멀리 대서양에서까지 우리나라에 한 일주일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. 언제 끝날 것이냐. 뭐 그 통상 그 장마 끝나는 시기가 한 7월 20일에서 한 25일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2일이니까 열흘 범위 내에서 보면 정체 전선이 금방 저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뭐 장마가 과연 8월로 넘어갈 건지 이런 거는 예측이 어렵지만 예. 뭐 조심스럽게 그 열흘 범위 이내에서 한 7월 하순 경에는 뭐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정보는 적어도 이제 가까이 가야 되니까 지금 장마가 언제 끝날 것이다 그 안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태풍도 걱정인데요. 네. 올해는 이제 이례적으로 전에 보지 못한 불규칙한 태풍이 올 것이다.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작년에는 대개 이제 1년에 태풍이 한 25개에서 27개 생기거든요. 네. 그 중에 한두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작년에는 1년에 태풍이 17개밖에 생기지 않았고 그 중에 6호 기억나시죠? 갈지자로 왔던 그 태풍 카눈이라는 태풍이 예. 그대로 남해안 상륙해서 거의 직진으로 평양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지금 현재 6월이 지나갔는데 한 2개밖에 생기지 않았거든요. 1년에 생길 한 25개 내외에서 이제 앞으로 장마 끝나면 분명히 이제 태풍의 계절이 옵니다. 자, 태풍이 왜 생기냐면 이제 태양의 고도가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이 북반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제 굉장히 따뜻해지거든요. 그래서 따뜻해진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가 어떤 그 회전력에 의해서 소용돌이에 의해서 강한 비바람을 모는 그런 어떤 비구름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 불 때 그걸 태풍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한 9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7월과 8월, 9월 이 석 달은 이제 장마가 끝나면 태풍의 계절을 앞두고 있고 이 태풍 또한 장마 기간보다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상 현상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2003년 매미 강한 바람, 2002년 태풍 루사 엄청난 비 이런 피해가 과거에도 있었고 올해 역시 이제 그런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한두 개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이번에 이제 가장 뜨거운 6월을 보내지 네, 않았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마가 끝난 후에 엄습할 폭염에 대한 네. 걱정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장마 기간 중에도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높은 습도로 인해서 더 어떤 체감 온도는 높을 것이거든요. 예. 지금 이 장마 기간 중에는 구름이 덮여 있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기온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이 구름만 거치면 뭐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이 펄펄 끓는 그런 폭염 속에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. 지금도 더워야 되는데 구름 때문에 지금 안 더운 거거든요. 자, 이 장마가 이제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 강한 일사의에서 어떤 기온 상승 또 그 근본적인 공기 덩어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따뜻함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전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의 어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과거보다 따뜻해진 이런 어떤 거시적인 그런 틀 속에서 올여름에도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역시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
시달리는 그런 여름 될 것으로 보이니까 자 폭염, 폭우, 태풍 이 세 가지는 늘 이제 앞으로 여름만 되면 우리가 과거에도 겪었지만 그런 그 어떤 그 발생 빈도가 폭염 발생 빈도, 폭우 발생 빈도, 태풍이 강한 태풍이 올 수 있는 이 삼박자는 늘 이제 여름철에 우려가 되는 그 원인들이 뭐 우리나라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. 여름철에 늘 그랬는데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하수도, 어떤 토목공사 이럴 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올여름 장마 그리고 날씨 전망까지 해봤습니다.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